엉덩이 쟁반 등장. 안녕하세요, 율럽이에요. 여러분, 일단 저의 지난 Q&A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거 찍을 때 사실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은요, 이거는 Q&A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건데 직접 가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방 탑5와 비추천 가방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가방들은 이미 되게 자주 보여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뭐 트로터백이나 뭐 러기지백, 구찌 오피디아 라인들 이미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드렸던 가방보다는 또 새로운 가방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가방들 중에, 그리고 혹시 보여드렸더라도 좀 예전에 한 번 정도 딱 보여드렸던 그런 가방들 중에 탑5를 골라봤어요. 그리고 비추천 가방은 사실 어떤 분에게는 되게 단점인 부분이 어떤 분께는 별로 난 그건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비추천 이게 아니고 무게감이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 비추천, 그리고 약간 마법의 손 같이 내가 만지면 막 스크래치가 엄청나 막 이런 분들께 비추천 가방, 그리고 딱 각 잡힌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비추천 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끌로앤데요, 이 가방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마르시 미니백입니다. 제가 워낙 테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번 Q&A 영상에서 이제 자주 매는 가방 뭔가요? 했을 때 트로터백이랑 마르시 미니를 많이 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방을 좀 사진으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진짜 뭐 가죽 자켓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 흰 티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 후드티 입었을 때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정말로 옷에 뭔가 스타일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디자인과 컬러의 가방이어서 정말 여기 이렇게 가죽 고임 장식이 쭉 세 줄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스트랩이 이렇게 아래쪽부터 쭉 이어져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이어진 스트랩의 좋은 점은 이런데 딱 스트랩이 있으면 무거운 걸 넣었을 때 여기 부분 가죽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쭉 받쳐진 채로 스트랩이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모양 무너짐 이런 걱정을 훨씬 덜어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열어주면 되고 안쪽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끌로의 백은 거의 내부가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다음은 발렌시아가입니다. 시티백 미니 사이즈인데요. 이 스터드가 금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실버에 비해서 화려해요. 그래서 무난하지만 시선이 가는 그런 백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죽이 발렌시아가 특유의 램스킨 가죽이거든요. 램스킨은 사실 원래 굉장히 스크래치에 약하고 부드러운 게 매력인 그런 가죽인데 발렌시아가는 이렇게 주름진 가공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도 좀 티가 덜 나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게 미니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자주 보여드렸던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예전에는 미니 사이즈 그리고 라지 사이즈 있고 가운데 중간 미디움 사이즈가 없었어요. 미디움 사이즈에는 좀 비슷하게 생긴 타운백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렇게 높이가 좀 더 높은? 근데 요즘에는 미디움 사이즈도 정말 똑같은 디자인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기가 좀 더 좋아졌어요. 이런 시티백 특유의 뭐랄까 좀 치렁치렁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트랩을 보면 이렇게 어깨 쪽이 편하게 이렇게 넓은 가죽으로 한 번 더 덧대어진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길이 조절도 됩니다. 짜잔! 루이비통입니다. 요거는 한 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되게 예전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시티 스티머고요. 이 가방은 진짜로 한 2년 전쯤에 샀거든요. 근데 아직도 루이비통 매장에 가면 막 이렇게 혼자서 원샷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뭔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뿌듯한 그런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진짜로 제가 딱 정장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이거 들고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격식 있는 자리에 들고 갈 명품백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는 가방이고요. 여기 아랫부분이 지금은 레드 컬러인데 색상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루이비통 메탈 장식이 있는 네임택이 있고요. 자물쇠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막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뒤쪽에도 루이비통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이 보시다시피 무늬가 있는 오돌토돌한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에도 강하다는 게 이 백의 장점이에요. 제가 이 가방은 안쪽에 모양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판을 2개 넣어놨는데요. 이건 사실 생로랑 클러치 안에 들어있던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집에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가방 안에 넣어 놓으시면 이렇게 모양 무너짐 없이 보관을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보관하실 때 팁이 있는데요. 뭔가 가방은 무조건 이렇게 세워놔야 하나? 라고 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관을 해본 결과 이렇게 그냥 놔두어서 예쁜 게 있고, 그리고 눕혀놔야 보관이 잘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걸어 놓는 게 모양 무너짐 없이 보관이 잘 되는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은 사실 이렇게 걸어놔야 가장 좋은 가방이고, 이런 데에 딱딱하게 뭔가 딱 잡혀있는 가방이 아니라면 이렇게 걸어놓거나 눕혀놓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끼리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 뭔가 한 단계 더 안전한 그런 가방이 됩니다. 다음은 팬디입니다. 제가 사실 바이더웨이 백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가방이라서 오늘도 가져왔어요. 일단 바이더웨이 백은 진짜 가벼워요. 진짜 엄청 가볍고요. 그리고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평소에 좀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 좋은 백이에요. 이렇게 앞쪽이 손잡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여기가 넓지 않아가지고 손잡이로 들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스트랩을 이용해서 매는데요. 짜잔! 스트랩이 또 되게 매력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똑딱이로 길이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캐주얼한 느낌을 확실히 딱 줘요. 그래서 캐주얼한 룩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가방이고, 그리고 내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여기 가운데 지퍼 공간도 하나 있고요. 이 가방은 짧게 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가장 안쪽으로 채워서 이렇게 어깨에 뭔가 살짝 걸쳐진 이런 느낌으로도 멜 수 있고요. 그리고 길게 해서 무난한 길이의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어요. 다음은 로에베 가방입니다. 에비뉴 라인인데요. 사실 이 가방은 로에베의 시그니처 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로에베에서 좀 보기 드문 로고 플레이를 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고 플레이를 했지만 뭔가 음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게 포인트백으로 매기 좋고, 이게 되게 고급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결혼식 드레스 보러 갈 때, 그럴 때도 이 가방을 가장 많이 맸던 것 같아요.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가방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 크게 로에베 로고가 딱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석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석 부분이 또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열고 닫을 때 뭔가 이렇게 끙끙거리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체인백인 거에 비해 가방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어깨 쪽에도 이렇게 가죽이 덧대어져 있어서 오래 메고 있어도 어깨도 아프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최애 가방 5개를 골라봤는데요. 고르고 나니까 뭔가 또 보시는 분들께는 저게 왜 최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여드린 가방들 중에서 또 고르다 보니까
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추천 가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가방들은 제가 더스트백 없이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비교를 위해서 되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먼저 무게가 무거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 비추천 가방입니다. 짠! 생로랑 삭드주르 백인데요. 사실 삭드주르 라인이 정말 무겁다라는 소문이 되게 무성한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3개나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게 나노 사이즈, 베이비 사이즈, 스몰 사이즈인데요. 얘는 진짜 믿기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이즈입니다. 스몰이에요. 근데 삭드주르가 제가 지금 무겁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요 나노 사이즈 삭드주르를 가장 좋아하는데 들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무겁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 베이비 사이즈도 크기에 비해서 딱히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스몰 사이즈는 저는 진짜 딱 들자마자 내가 안에 뭐 이렇게 많이 넣었나 하고 물건을 막 다시 뺄 정도로 얘는 좀 무겁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좀 무거운 라인이더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또 무게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꽃무늬 쟁반 등장. 자, 첫 번째 나노 사이즈부터 611g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막 가볍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별로 안 무겁지 않나요? 그리고 베이비 사이즈 750g이에요. 이게 사실 딱 미디움 사이즈 정도의 가방이거든요. 근데 750g이라서 이것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마지막 대망의 스몰 사이즈 1466g이에요. 이게 그니까 저 베이비 사이즈 가방을 2개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 무겁다는 소문의 원천은 바로 이 사이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정도 크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는 삭드주르가 굉장히 무거운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추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각진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가 아니면 크게 무겁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또 가방들을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그 뭔가 스크래치가 무서우신 분들께 비추천드리는 가방들이에요. 일단 제가 프라다 피오니에 백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쪽은 사피아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쪽 여기 부분이 정말 부드러운 카프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부드러운 가죽이라도 퀼팅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조금 스크래치가 나도 티가 덜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 무늬 없는 가방은 스크래치가 났을 때 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 옆쪽, 뒤쪽까지 다 같은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그리고 열었을 때도 안쪽까지 다 같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좀 내가 스크래치를 잘 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늬 없는 부드러운 가죽의 가방을 구매하시기보다는 여기 위쪽 사피아노처럼 무늬가 있는 가죽 있잖아요. 그런 가죽을 구매하시면 만약에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훨씬 티가 덜 나고 스크래치 자체도 덜 나요. 그리고 제가 피오니에 백은 블랙도 있는데 확실히 블랙은 만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했을 때 수선하기가 좋아요. 염색을 할 때도 블랙 색상은 이제 색깔 맞추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염색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가죽을 너무 사고 싶다 할 때는 웬만하면 좀 블랙 색상을 사시면 사후에 관리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 가방은 마르니 포이즈 백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탈리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이게 막 생가죽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가죽은 일단 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색깔이랑 모양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버클 부분이 일단 진짜 독특한데요. 이걸 이렇게 열어주면 되고요. 이 가방의 또 다른 특징은 스트랩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크로스백 그리고 숄더백으로 멜 수 있는 긴 스트랩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짧은 숄더백으로도 멜 수 있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가죽이 스크래치에는 약하다는 점. 짠! 다음은 모양 무너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각 잡힌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비추천드리는 라인인데요. 네, 발렌시아가 바자백이에요. 근데 이것도 삭드주르 라인처럼 뭔가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XS 사이즈고요. 요게 미디움 사이즈예요. 약간 이것도 믿기지 않는 미디움인데요. 사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굉장히 바자백을 많이 들고 이제 그게 또 촬영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봤을 때도 항상 가방이 약간 요런 모양이었거든요. 이렇게 다 늘어난 듯한 축 처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저렇게 좀 가방이 왜 저런 모양이 됐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양이 무너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발렌시아가 요 큰 사이즈는 진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대신 얘는 빳빳한 거 보이시나요? 같은 시기에 산 거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X 스몰 사이즈는 굉장히 빳빳하게 멀쩡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의 가방은 무너짐이 좀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자백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무너질까봐 걱정이다 하시는 분은 작은 사이즈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약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심이 딱 박혀있는 가방들이 있어요. 힘 있는 가방들? 그런 가방들이 아니고선 큰 가방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구매를 하시면 뭔가 내가 이걸 이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안 예뻐졌어 막 이렇게 속상하실 일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눕혀놨는데 이 바자백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 면적보다 위쪽으로 쭉 더 높잖아요. 이런 가방들은 보관하실 때 이렇게 눕혀놓고 보관을 하시는 게 훨씬 무너짐 없이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가방들이랑 그리고 비추천드리는 가방들을 분류해서 보여드려봤는데요. 중간중간 뭔가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